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기반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업이 지난 2월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부동산 침체 분위기였는데요. 이 수주량 1위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3월과 4월 집값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계속 침체기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매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자, 먼저 부동산 시그널 영상을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국 법원 경매 낙찰 건수는 2,927건으로 2001년 1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출 규제가 집중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낙찰 가율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그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경매 시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제로 인해 떨어진 부동산 가격은 결국 반등하기 마련이라며 오히려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이던 작년에는 저렴한 경매 물건이 나와도 시세 수준에서 낙찰됐지만 최근에는 매수가 얼어붙으며 경매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어 이럴 때 경매를 잘 활용하면 최대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인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부동산 경매. 과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영상을 찾아뵙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슈를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경매 시장 속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동안은 등기부상의 어떤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전편에 이번은 2편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이 물건이 경매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는 채권자의 권리들은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과 권리를 찾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임차인, 이 임차인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속에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췄느냐, 후순위로 대항력을 갖췄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선순위 임차인을 먼저 알아보시면 배당 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있겠죠. 배당 요구를 했던 임차인. 자, 배당 요구 임차인.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배당 요구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점. 배당 요구했던 임차인은 낙찰자 입장에서요.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 금액입니다. 인수 금액. 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어때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겠죠. 그건 어때요? 보증금, 기간, 범위는 반드시 임대차 어떤 계약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건 선순위로서 낙찰자한테 그런 권리를 어때요?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기간, 범위가 있겠죠. 그 주택의 뭐 전부다, 아니면 방 2칸이다, 3칸이다, 이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수 금액이 아니라 인수 권리가 되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에서 경매 시장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건 이제 나는 계약 기간을 포기하고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날짜를 확정받았죠. 이건 어때요? 우선 변제권이랍니다.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물권화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날부터 그 이하에 있던 어떤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날부터 어때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임차인은 어때요? 아직도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그 이하에 있는 권리보다 어때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확정일자의 중요성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그 물건의 경매가 진행돼서 새로운 어떤 소유권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래서 그분은 보증금과 기간, 그 범위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선순위 임차인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인수 권리다. 배당 요구 없는 건 어때요?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기간, 범위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순위를 한번 볼까요? 후순위 임차인은 똑같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에서도 배당 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자, 후순위 임차인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매 물건 속에서, 경매 시장 속에서 임차인은 후순위, 내가 실질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후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배당 요구를 했으면 여기서는 어때요? 소액입니다. 소액을 이하냐, 소액을 초과했느냐. 이 소액 기준도 주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럼 소액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소액 이하일 경우, 소액 초과했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이건 어때요?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우선 배당. 여기는 초과되면 어때요? 최우선 배당을 못 받습니다. 최소한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만큼 소액 범위 이내에 포함되면은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최우선 배당을 받는데 소액도 초과되면 어때요? 최우선 배당도 못 받고 무조건 어때요? 후순 임차인은 다 소멸된다. 소멸.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중한 내 재산, 보증금까지 다 날리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느 정도 최소한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임차인으로서 어떤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기본 법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본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가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어때요? 소멸이 됩니다. 소멸. 낙찰자한테 전혀 대항할 수 없어요. 배당 요구. 후순 임차인들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갔을 때 분명히 어때요? 후순 임차인이라도 그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을 텐데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요? 배당 요구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배당 요구 없는 후순 임차인들은 대부분 어때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때요? 병자,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경매시장에서 어떤 배당 요구하지 않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현장을 여러분이 임장 활동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은 경매 시장에서 임차인과 관련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짚어드린 부분 잘 정리해 두셔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에게 직접 강의와 또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마련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2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2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또 1: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그 경매 물건들 확인하다 보니까 네. 그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 거기에 이제 매수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2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10분의 1 정도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매와 관련된 질문 2가지 정도의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특별 매각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건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1차로 지금 방금 질문 받은 게 먼저 특별 매각 조건이죠? 네. 예. 자,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특별 매각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권에 의한 유치권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치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채권, 판결받은 채권을 다 회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금액을 인수 조건부로 특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농지를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건 어때요? 행정기관에서 농지라는 거는 농업인한테 주어지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먼저 일주일 이내에 어때요?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특별 매각 조건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 매각 조건은 어때요? 뭐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로 한번 봐볼까요? 자, 특별 매각 조건은 그래서 채권자 어떤 권리로서 아니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바로 특별 매각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금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매수 보증금이 네. 최저 매각 가격에 보통은 10분의 1인데 10분의 2인 게 있더라고요. 아, 입찰 보증금이 네. 입찰 보증이 10분의 1, 10%인가 또 20%다. 이 부분 네. 말씀이죠? 네네. 예. 자, 이제 10%일 경우는 일반적인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경매 시장에서는 최저가 있죠. 최저가의 10%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20%를 내는 그런 부분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어때요?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잔금을 납부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납부. 그래서 잔금 납부를 안 하고 잔금 납부를 안 했을 때 재매각 당시 재매각이 되겠죠. 자, 물론 이 물건에는 다시 어때요? 유찰이 되지 않고 금액이 유찰이 되지 않고 잔금 그 전에 잔금 미납한 그 금액으로 재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잔금 납부 안 한 금액은 법원에서 어때요? 20%의 입찰 보증금을 내라라고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서 매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답변 또 질의응답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네. 지금 궁금한 점은 다 해결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매각 그리고 보증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경매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다가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데요. 네네. 이때 가장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상가 경매를 유의해 두고 계신 분입니다. 상가는 아무래도 수익형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한번 상가 경매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질문이. 질문 자체가 상가 입찰 시 유의사항인데,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결국은 네. 수익형입니다. 그럼 경매 시장에서 저는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형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현재겠죠. 현재 내가 상가를 낙찰받아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하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가 투자라 그랬으면은 상가 투자한다 그러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임대차입니다. 내가 이 상가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냈을 때 과연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가, 목 좋은 상가라 그러잖아요. 뭐 역세권에 있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뭐 상가를 우리가 수익형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진짜 좋은 매물은 경매로 나가기 전에 미리 매각이 됩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인들한테 꼭 생각과 사고를 좀 바꾸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물건은 경매로 안 나옵니다. 그럼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많이 수익이 나오지 않는 물건을 내 스스로가 어때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발은 무엇이냐? 임대차를 이렇게 내는 것도, 현재 임대차를 내는 것도 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에 임차인이 없는 상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만약에 있다고 해보죠. 임차인이 있었을 때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5천에 월 100만 원을 월세를 주고 있다고 권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그런데 낙찰받고 이때 권리신고할 때는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3개월 후 이내에 권리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입찰해서 매각기일이 정해주고 또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그건 어때요? 이 권리신고한 날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납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것이 어때요? 상가가 그 지역이 상승돼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 임대차가 뭐 5천에 1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때요? 더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5천에 5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가서 임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가 가장 중요한 상태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실제 정부에서도 어때요? 주거용 부동산에는 실수요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은 경매든 매매든 실질적으로 매수 재테크라는 부분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투자 재테크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테크하라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주거용에서 어때요? 주식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상 지금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느냐? 상가를 가지고 부동산은 어때요? 투자를 하든 재테크를 하라라고 반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이 임차인 있죠? 이 임차인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으로 말하면은 이 임차인한테 영업권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영업권. 아시죠? 질문을 하세요. 우리 네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산보증금이라는 정책도 없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임차권의 영업권이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권리금까지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매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이 물건에 임차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하면은 훨씬 낫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 그 물건의 가치. 현재는 상권이 좀 죽어 있어도 미래 상권이 어때요? 훨씬 더 개발 가치가 있고 개발 호재가 있다면 그 물건을 개발 행위를 해서 내가 어때요? 운영을 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가 입찰을 할 때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상가를 경매 시장에서 한다면 조금 더 어때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마다 어떤 판단이 다 틀리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을 믿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테크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실질적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알아야지 더 큰 어떤 데이터나 이런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 시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계가 정해집니다.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상가나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때 질문에 만족하신가요? 답변은?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상가 경매와 관련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치가 조금 낮아진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지분 물건이 하나 경매로 나왔는데 네. 그 지분권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매와 네. 관련된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권 명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보내주셨거든요. 지분권 명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분권에 네.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분권에 대한 명도다, 명도. 명도 부분은 이제 또 공부를 또 다시 새롭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분에 대한 권리, 이 권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분의 1 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타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지분이 있다. 많은 지분이 10분의 1, 100분의 1 지분이 있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 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명도 부분이란데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어때요? 명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명도를 가장 쉬운 게 명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현장 가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도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매 부분에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도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그 부분이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낙찰자한테 이걸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이게 참 경매를 조금 아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명도 부분, 일반적인 일괄 경매에서 명도를 많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이다, 3분의 1 지분이다. 이 부분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타 지분권자 2분의 1 지분이 또 어때요? 현장을 점유할 수도 있고, 점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여기에 임대차로 내놓을 수도 있죠. 임대차로. 이런 부분인데, 자, 점유를 하고 있다. 2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 시 명도 방법은 어떨까요? 자, 권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권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분은. 자, 2분의 1 지분권은 어떤 형태냐? 내가 2분의 1을 소유권, 낙찰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2분의 1이 저한테 넘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 전에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한테 내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뭐 해라? 먼저 권리를 주장하세요. 자,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분의 1을 사용료를 먼저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료. 사용료를 먼저 주세요. 시세는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저한테 저는 이 지분이 내 건데 사장님이 사용료도 안 주신다면 매수를 해가세요. 라는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매수 청구. 예. 자, 그래도 매수 2분의 1 지분을 사지 않겠대요.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경매는 못하죠. 물론. 그러면은 내 2분의 1 지분과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때요? 이러한 2분의 1 지분권자와 2분의 1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서로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어때요? 지분 경매로 이렇게 형식적 경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로 경매해서 제3자가 그 물건을 낙찰받아 가면 어때요? 배당으로서 이 지분을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지분에 대한 권리거든요. 자, 그럼 명도는 어떻게 하냐, 명도. 실질적으로 이 권리에서 내가 어때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직접 내가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갔다라는 걸 그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2분의 1 지분을 자기가 받으면 훨씬 편한데 낙찰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결국은 2분의 1 지분권자는 현재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안 되면은 이게 명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명도는 어떠냐? 2분의 1을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도는 사용 수익권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권리 2분의 1 지분을 초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은. 그래서 과반수를 초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과반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방법론으로 명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가 가장 1번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때?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좀 되셨나요? 네. 예. 쉽게 이해 잘 했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또 뭐 3분의 1도 있고 뭐 여러 지분권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권리 해결 방법은 실질적으로 지분 권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서 이 권리 해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점유권 회복, 명도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네, 답변은 좀 알겠습니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분권 명도에 관한 내용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또 경매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정말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궁금증들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안성선 대표님, 이제는 저희 부동산 시그널의 경매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이 대표님에게 더 경매와 관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더 자세한 강의와 또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전에는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1: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요. 푸른 바다가 펼쳐진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강원도, 그중에서도 동해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의 숙박시설 소개해드릴게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자, 먼저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숙박시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개요는 동해 묵호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동해 묵호항이 상당히 유명한 항구죠. 그럼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 독도, 울릉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여기서 출발지죠. 독도나 울릉도. 묵호항에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1km 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1661제곱미터고 전용 면적, 건축 면적은 1890제곱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층수는 3층으로서 토탈 7층 건물 중 총 7층 건물 중 3층입니다. 3층 전부이면서 2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내 숙박시설로 용도는 나 있고요. 허가는. 자, 준공 연도는 1999년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너무 노후화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를 다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1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도에 위치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산도 많고요. 또 우리가 바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또 동해 바다잖아요. 자, 그래서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숙박시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묵호항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동해시의 입지 살펴볼게요. 입지 여건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입지 여건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묵호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지 여건은 상당히 묵호요. 앞으로 KTX까지도 이쪽 부분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동해시가 상당히 어때요? 강원도 쪽에서 지금 강릉과 속초 중심으로만 모든 부분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발 행위가 참 유망한 지역이 바로 동해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묵호항에서 어때요? 여기에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영업장입니다. 울릉도나 독도 쪽으로 가시는 모든 고객들이 어때요? 여기에서 묵호항 가기 전에 이쪽으로 전부 다 이 지역이 어떤 먹거리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동해에 실질적으로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는 이쪽 숙박시설을 제가 조금 현장까지 답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동해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숙박시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점점 더 이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쪽 동해바다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강원도 동해시 하면 또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지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물 특징이겠죠.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곡, 묵호 등대 여기에 거의 어때요? 4km 이내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하나 더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고 건물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옆에 보니까 어달 해수욕장이나 정동진 그리고 추암 해수욕장 거의 이 거리에 4km 이내 범위에 있다. 물론 정동진은 조금 더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내부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인데요. 건물 특징. 현재 여기에 까막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까막바위라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어때요? 상당히 이 까막바위가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은 경계가 조금 비스듬히 사진 찍힌 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면 바로 이 까막바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까막바위를 중심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존재하는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 바다에서 지금 리뷰로 찍은 건데요.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여기입니다. 이게 7층 건물인데 여기에 까막바위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 7층 건물 중에서 여기에 3층입니다. 3층. 토탈 3층 전부 다. 그래서 3층 부분만 여기에는 오피스텔, 밑에는 어때요? 1층, 2층은 회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건물 특징으로 보시면 1, 2층이 회타운이면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거의 많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렴하게 또 해를 즐기시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가 굉장히 큰 콘도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콘도에서 먹거리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주거만 편하지 먹거리를 하러 가려면 또 다른 데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물론 콘도는 편안하고 더 좋지만 이런 조금 아담한 나만의 어떤 경험과 우리 가족들의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추천할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숙박시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투자처로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일어나자마자 동해에 일출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가 내부입니다. 방 내부고 침대 있고 앞에 여기에 거실이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밖에서 뭐 차를 한 잔 먹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창이 어때요? 바닷가, 동해안이 다 보이는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건물 참 좋네요. 예, 그래도 커피까지 다 놔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창문 바로 앞에 거실인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어떤 건물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시면서 아침에 커튼만 열고 동해의 일출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너무 놀러 가고 싶어지네요.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객실, 거기에 테라스까지 있어서 정말 예쁘게 잘 리모델링된 숙박시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숙박시설 어느 정도 가격에 투자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볼게요. 네. 이 물건의 이제 가격 분석을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상가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가는 어때? 투자 부분에서 투자 수익이죠.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이 안 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먼저 이 물건의 예상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죠. 매매가는 지금 1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대출 기간을 알아보니까 대출이 12억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은 상태고요. 실투자 금액은 실질적으로 4억 정도만 있으면은 본 물건을 직접 운영도 할 수 있고 임대를 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매수를 했을 때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봐볼까요? 투자 포인트. 자, 저희가 그 물건을 정보를 좀 드리는데 먼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아쉬움이었냐. 실질적으로 수영장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바라봤을 때 해수욕장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예전만큼 해수욕장에서 노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간단하게 놀다 오면 어때요? 샤워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을 조금 더 아까 제가 그랬죠. 개발을 해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옆에 세미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도 조금 더 개발을 다른 쪽으로 어떤 부분이 사시는 분이 있다. 만약 이런 부분은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미나실을 다른 용도로 개발 행위를 했으면 합니다. 자,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서 임대 수익은 어때요? 상당히 큰 운영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여가가 모든 사람이 어때요? 꿈입니다. 꿈.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가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좋은데 뭐 해외로도 좋지만은 우리나라 동해안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임대 수익도 상당히 어때 크게 기대되고 있고 향후 동해 KTX 개통 시에 관광객도 훨씬 증가로 인해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와서요.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거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개요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물건은 지금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경매 물건인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대지권은 27.5제곱미터에 되어 있고요. 건물은 60.96제곱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 소유주는 약간 다르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매각 기일은 4월 3일, 19년도 4월 3일 날 매각 기일이 잡혀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때요? 감정가를 한번 보실까요? 감정가. 감정가는 2억 1천에 감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최저가는 지금 현재 64%까지 유찰돼서 1억 3,440만 원이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때요? 유찰 보증금 최저가의 10%라 그랬죠. 그래서 4월 3일 날 입찰 하실 분들은 1,344만 원 보증금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구 금액. 이 물건에 채무자금 소유주에게 경매를 어때요? 나왔다라는 건 채권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경매 채권 청구 금액은 1억 5,500입니다. 1억 5,500만 원이 경매 신청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 종길이 있죠. 경매 신청 개시결정 등기가 8월 10일 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날 등기가 된 겁니다. 경매 등기가.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약 한 3개월 정도 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힌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물건에 있는 이해관계인들, 특히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임차인들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임차인이라 그랬습니다. 임차인은 어때요? 이 물건이 매각으로 했을 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어때요? 절차상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늘 현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경매 개시결정 등과 경매 이 물건은 경매 식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식계로 혹시 궁금사항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면 식계로 전화하시면 어때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정보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물건을 더 편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개요보다. 자, 아까 이 개요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자, 보시면은 1회차 이렇게 2억 1,000에서 유찰이 쭉 됐죠. 토지 건물과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어때요?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크게 먼저 정보를 알려드린 걸로 하고 이제 권리 분석 형태로 조금 이루어갈까 합니다. 네. 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악구 봉천동 하면 좀 낯설지 몰라도 샤로숲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맛집이 많이 생기면서 젊은 층의 유동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점점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관악구 봉천동 입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림역에서 어때요? 약 1km 범위입니다. 그럼 이 1km가 안 되기 때문에 도보로 약 한 10분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역세권과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통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2호선 라인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라매 공원이라든지 상도공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로 너무 좋게 되어 있죠. 참.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주거. 제가 봤을 때는 학군인 것 같아요. 학군. 그래서 보니까 이 물건을 중심으로 학군 자체가 어때요? 초등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유명한 초등학교들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도 함께 존재하고 있고 학군이 좋으면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은 어때요? 굉장히 만족을 느낍니다.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때요? 어려서 키워서 초등학교까지만 키워놓으면 상당히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걱정을 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바로 건물 특징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특징을 보시면은요, 아파트에 나홀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인데, 실제 건물 특징이 외관이 생각보다 어때요? 조금 이태리 형태의 분위기도 나고요. 일반 지금 현대식 어떤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보시면은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그쪽에 위치해 보면은 그 봉천동이라는 곳이 조금 재개발이 아직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어느 정도 깨끗한 아파트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격 분석하고 한번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에
감정 가격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건물은 8,400이죠. 그래서 총 가격은 2억 1천 정도 됩니다. 물론 시세를 파악을 했더니 시세도 어때요? 2억 1천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그런데 최저가가 1억 3,440만 원입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이 1,344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1,340만 원을 입찰 가격을 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최저가 이상 입찰 희망 가격을 내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좀 간단히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권리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물건이 바로 굉장히 임차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임차인이 어때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금 경매를 진행한 물건입니다. 자, 한번 더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임차인이 2명입니다. 임차인 석아무개 씨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 주고 실질적으로 대항력, 전입신고한 거죠. 대항력이라는 거. 전입이 15년 7월 30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7월 27일 날 미리 어때요? 전입신고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높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언제요? 17년. 결국은 17년 7월 27일 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네요. 네, 늦게 받았고 임차권 등기는 어때요? 17년 11월 6일 날 한마디로 어때요? 15, 16, 17 결국은 17년도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제 어때요? 나온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17년 11월 6일 날 등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에 이분이 전출을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어때요? 하게 되면은 대항력 10점. 이 전입한 시점으로 소급돼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거 뭐예요? 제3자 그 누구한테 점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출을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보시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1억 9천만 원을 주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8년 3월 19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 18년 3월 19일 날 1억 9천에 입찰 돌았죠. 자, 확정일자도 받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요? 임차권 등기 이때부터 가는데 그래서 대항력이 18년 3월 19일에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은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경매는 마지막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반드시 이 물건의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차 권리 분석을 꼭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매 물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 후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십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